너희는 무소의 악마의 철학이요 실천은 무시무시한 범죄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신뢰를 위해 진을 칩시다. 승리는 결코 우리의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타도에 총진군합시다. 국제 뭉쳐 총벌기합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은총이라는 사람의 사상으로 나오고 나타나는 불익사상 하나님 주는 말씀. 저들을 통하든가 저들을 통하든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라. 이런 실상이 현실을 생긴다. 여러분, 우리 통일 사상이다. 어떻게 통일합니까?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긴 근본을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서부터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피는 누구나 지나갔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지 마. 그럼 다 끝났대요. 그러게 뭐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렇고 말이에요. 북한도 그렇고 말이지. 자기들 기억만이 옳다고 그래서 하는데 내가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이도 비슷하다고요. 진환원이 있기 전에 진환이 많이 봐야서 가져야 돼. 진환원이 있기 전에 순놈 안부 남자 여자 상대로 되는 이 진환원은 먼저 무엇이느냐 나중에 봤어요. 난 경찰에서 할 수 있어. 이런 일주를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을 하니까 우리는 따라서 이런 일을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은 몸,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요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걸 귀한 것을 알고. 그래 나 오늘 저 문선용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자. 피는 물보다는 진합니다.
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난주 저는 위대한 기독교의 순교자 김하식 목사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생각 이상으로 훈훈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분, 정말 걸출한 개신교의 상징적인 인물을 소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가슴 뿌듯합니다. 또 다른 뜻밖의 인물 두 분을 마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김인호 선생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상파와 공중파, 조중동이 외면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소개를 하자면 그분은 국군 방첩부대원 출신입니다. 남북으로 가면서 첩보활동을 했던 진정 숨어있는 노병이고 문재인 아버지 문영영이가 흥남 지역의 공산당 고물이라고 하는 걸 폭로했던 엄청난 분입니다.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분이 김인호 선생이 좌익이었다면, 좌빨이었다면 이미 좌빨 애들은 그분을 영웅으로 만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비전향 장기수도 그렇고 탤런트 문근영이의 외할아버지인 빨치산 출신 윤학진 등등조차도 모두 윤학진에 대해서 영웅이자 통일운동가 따위로 뛰어온 것이 누굽니까? 바로 좌빨들 아니겠습니까? 김인호 선생은 그 점에서는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어쨌거나 그분의 깜빵 동기 중에 하나가 김하식 목사였던 걸로 그치지 않고 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평양교도소, 김인호 선생이 평양교도소에 있다가 흥남교도소로 옮겨갑니다. 그때는 물론 평양교도소라고 안 하고 평양교화소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평양교도소에서 만나다 뜻밖의 재소자, 깜빵 동기 중에 한 분이 통일교의 문선명 씨입니다. 이 김인호 선생이 참 이 감옥에서 동기들이 이렇게 화려한 면면이 있다는 게 저는 재밌습니다. 뜻밖의 재소자, 깜빵 동기 중에 한 명이 문선명 씨인데 문선명에 대한 언급은 능라도 여관이라는 책에는 여러분이 교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35년 전에 그러니까 나온 책, 1985년도에 나온 책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는 나오던 내용이 왜 능라도 여관에는 빠진 겁니까? 라고 김인호 선생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너무도 중요한 대목이라서 자기 깜빵 동기 문선명을 다루는 대목이라서 다음 기회에 다른 책에서 별도 책으로 낼까, 이런 활용할까 싶어서 그랬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통일교 지도자 문선명 씨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젊었을 때 사진이 낯설기도 하고 친근한 연속성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의 문선명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문선명에 대한 언급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 관심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2단이다. 문선명이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논쟁과는 그건 제 관심이 아닙니다. 그분은 개신교에서 나와서 통일교로 가지를 쳐 나갔는데 그게 50년대 중반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총재의 초창기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을 따름입니다. 아는 이는 알듯이 문선명은 평안북도 정주 태생입니다. 정주. 1954년도에 서울에 와서 통일교를 창설을 했는데 이 통일교는 제가 알기에는 순결을 중시하는 가정윤리에다가 반공 사상을 결합시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탕에는 뭐 기독교 신앙이 깔려 있겠죠. 그런 문선명 특유의 반공 사상은 지금부터 언급할 북한 교도소 생활의 영향이 아닌가, 흥남 교도소에서 받았던 영향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럼 책에 문선명을 대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옛날 책까지 뒤져봤습니다. 김인호 선생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김하식 목사를 성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문선명에 대해서도
감옥 안의 성자라고 또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옥 안의 성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제목이 바로 감옥 안의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을 친 거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빌려서 봤는데 제가 친 밑줄을 친 게 아니라서 좀 지저분하게 보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봤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문선명, 그분은 남다른 데가 많았다. 그는 항상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누구라도 피곤해 지쳐서 서로 기대고 벽에 비스듬히 기대서 앉아 있는 게 보통인데 문선명 선생만은 항시 정좌를 하고 있어서 앉음과 잠자리에 누운 태도가 분명했다. 심지어 그는 공산당 골수 간수들까지도 인정하는 모범수였다. 라고 이 책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문선명의 경우 교도소가 보통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작업하러 끌려 나가는데 교도소 작업할 때도 군말 없이 잘했지만 새벽에는 다른 재소자들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묵상과 기도를 올리는 등 종교인의 모습도 한결 같았다고 합니다. 그 금쪽 같다는 잠자는 시간을 그만큼 할애한 것부터 예사일은 아닙니다. 실은 문선명만이 하는 새벽 냉수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일로 책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소자들은 탄광일을 한 다음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그 더러운 물, 반식응창물이라고 합니다. 그 더러운 물에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하고 땀을 닦고 해야 되는데 문선명만은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신 먹는 물을 조금씩 아껴서 그걸 수건에 적셔두었다가 새벽기도 뒤에 깨끗이 몸을 닦는 일을 반복했다고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선명은 3년형을 언도받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사회혼란죄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반동죄와 같은 제목이었다고 하는 게 김인호 선생의 회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48년 그때 북한 지역에서 금지된 종교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제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선명과 김인호 선생은 함께 출소를 합니다. 어떻게 같이 출소를 하냐면 흥남 지역에 수복된 다음에 국군과 미군에 의해서 수복된 다음에 극적으로 함께 풀려나서 생명을 건집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문선명의 목숨은 없었을 것이다. 하루만 늦었어도 김인호 선생은 오늘날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알고 참 신비롭다고 느낍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풀려난 문선명은 훗날 서울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종교적 거물로 몸집을 불립니다. 그리고 훗날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그 사람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무신론을 폐기하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게 됩니다. 북한의 흥남교도소에서 생사를 오가던 문선명이 그렇게 반세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또 다른 운명을 개척했다는 걸 들으면 참 흥미롭게 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1991년도에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면전에서 당신 주체 사상을 내려놓으라고 충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게 통일교의 교리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 반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흥남교도소의 체험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김인호 선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 노병 덕분에 90세를 넘긴 노병 덕분에 우리는 위대한 순교자 김하식 목사가 어떻게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돌아가셨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선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의 젊을 적 삶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부산 장신대 교수이시면서 현대종교 이사장인 탁지일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지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문화 코드라는 게 있지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현상을 우리가 코드 혹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단들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단들의 등장은 꼭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요. 90년대에는 본인이 재림 중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예리하게 글을 쓰고 계시는 김진명 작가님. 김진명 작가의 작품이죠. 네, 네. 그 최신작입니다. 최신작이고요. 네, 그래서 예언은 칼기 폭파로 동생을 잃은 남자 주인공이 예. 소련에 복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이라는 남자를 만나고요. 결국 공산주의가 종식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엮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남성이 바로 그 문선명 목사를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인으로서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문 목사의 실질적인 행보들이 김진명 작가의 고증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고르바초프나 김일성을 직접 만났던 이야기라든지 예. 공산주의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공산주의 종언이 선언된 그 역사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사실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네, 다루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예. 그 책 서문에 보면 김진명 작가가 이렇게 좀 쓰고 계신데요. 네. 공산주의 붕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남미의 공산주의 창궐을 막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 삶과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인텔리전스의 진화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네. 신의 섭리로 보는 이들의 행보를 보면서 집필 내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지만 실제 했던 이들의 이제 행위들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는 부작위의 자기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책의 집필 동기를 밝히셨습니다. 네, 뭐 일종의 편견 때문에 이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고증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예언까지 되어 있는데 예언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단순히 뭐 행적을 자취를 따라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 책 속에서 문은 이 이제 제목처럼 예언을 2번 하겠는데요. 예언가까지 되는군요. 네. 네. 첫 번째 예언은 그 당시 이제 100년도 거뜬할 것 같은 공산주의가 7년 안에 붕괴될 것을 예언을 했고요. 예, 예.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2025년이 키워드인데요. 그 예언이 무엇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 책을 봤는데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우리의 소원이다. 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을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근데 좀 내용상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들어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뉴스 속에서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무엇이 옳은지 사실인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판단을 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일 그렇죠. 몫일 것이라서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했던 용감한 선택들을 보면서 내 삶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태어난 곳이 북한 지역이죠. 예. 그 정주 지역이고, 그다음에 91년에 보면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금강산 개발 이런 것을 비롯한 남북 경제 교류에 합의하는 이런 인연도 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아주 바로 반갑게 저것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죠. 91년에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예.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보면은 2012년 9월에 문 총재가 별세했을 때 직접 조전을 보냈고 조국 통일상을 수여하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 방북했던 장례위원장인 문영진 통일교 세계 회장에게
조화를 전달하고 조의를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거에 얽힌 뒷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모습은 1991년 12월 6일 모습인데요. 그 당시 이랬다고 합니다. 평양 만수대에서 문 총재가 이제 당국을 해서 공산주의는 곧 망한다 하면서 탁자를 탁 내리쳤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파랗게 질렸었겠죠. 예. 그러면서 단독 회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배포에 반해서 김일성이 문성명과 당시에 단독 회담을 했고 이때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반해서 형님 동생 하는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몇몇 개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인인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체포가 돼서 지민이 댄버리 교도소에 부금이 됐을 때 만납니다. 이 문이라는 인물이 이제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준명 작가님이 이 소설에 네. 문선명이라는 분을 실명으로 네. 등장시키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90년에 고르바초프와의 면담, 91년에 김일성과 회담이라는 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사실은 전체 이 공산주의 붕괴라고 하는 과정에 네. 문선명 총재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일정으로 쭉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게 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선명 총재는 이제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제가 고향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통일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의 이제 종교 단체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갖는 우리 한국에서의 거부감 같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작가님이 이걸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네, 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게 가장 초반부에 했던 게 승공운동입니다. 국제 승공연합 총재를 하면서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실제로 모스크바 가서 만나서 공산주의 포기 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91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간의 탈냉전이 돼가지고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김일성을 만나서 단독 면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 우리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역사적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전체 승공운동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이 칼기 007기 사건 이후에 공산주의 붕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삽입시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돼 댄버리 교도소에 구금된 지민. 어느 날 교도소장의 호출을 받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경호를 좀 맡아주었으면 해. 뭐하는 사람인데요? 무니즘을 만든 그 문이야. 그 사람이 만든 일종의 종교야. 그걸 무니즘. 믿는 사람을 무니스트라 하더군. 문의 경호를 맡게 된 지민은 어느 날 면회하러 나가는 문을 따라 나섰다. 카플란 박사, 먼 길인데 여행은 힘들지 않았소? 문을 찾아온 사람은 국제과학통일회의 의장이자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카플린 교수였다. 내년 스위스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 342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카플란 박사, 내가 오늘 박사를 급히 오라고 한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 자리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오. 예? 뭐라고요? 소련이 7년 안에 멸망한다고 발표하란 얘기요. 동생의 죽음과 소련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악몽을 꾼 지민. 지민은 주먹이 다 까져 피로 물들도록 벽을 치며 애끓는 가슴을 잠재우곤 했다. 말해봐요. 그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위대한 대한민국도 아무도 무엇도 해주지 않아. 내가 해야 해요. 나는 소련으로 가야 해요. 요시포비치, 그자를 죽여야만 해. 누구도 소련을 응징하지 못하고 입으로 떠들 뿐이요. 기껏해야 머리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애먼 행인들한테 외칠 뿐이고 이 나라 저 나라 뉴스에 반찬거리로 내놓을 뿐이야. 죽이려는 자가 오시포비치요. 맞소. 왜 오시포비치요? 기왕 소련에 복수할 거라면 서기장쯤은 쏘아야 하는 것 아니야? 오시포비치든 서기장이든 다 쏠 테니 제발 날 좀 보내줘요. 팩트만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붕괴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군요. 아무도 믿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게 아마 1984년 그 무렵에 네. 그 소련은 7년 안에 반드시 붕괴한다. 네.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네. 그 모든 사람을 글로 집어넣어서 다 그냥 그 미치광의 얘기다 하면서도 그걸 따라가긴 했어요. 실제로 91년에 공산주의가 네.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또 이제 이 사람하고 그 고르바초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전통적인 소련의 힘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칼기 격추에 대해서 소련이 잘못 그 대응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국원들한테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 이 고르바초프는 그 젊은 정치국원 중에 하나인데 군이라든지 KGB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이 찾아가가지고 그 엄청난 지원과 용기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르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는 한국으로 이 문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때에 공산주의의 최고 일원가였던 그 부인 라이사 여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요.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완전히 외면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또 네. 하나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주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만 뽑아가지고 네. 쓰기는 했어요. 아까 제가 평북 정주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좋을 때 그 사실은 북한 애들이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평양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으로 내놓지 않거든요. 네. 금강산 관광 정도가 이제 됐고 개성 관광이 됐었던 시절이죠. 근데 당시 통일그룹에서 하는 여행사에다가 특별히 2005년일 겁니다. 2005년 한 3개월 정도만 시범적으로 네. 평양강을 열어줘요. 네. 그 정도로 당시 통일그룹과 문선명 총재에 대한 북한 측의 신임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5년에 평양관광이 열려서 제가 그때 처음 시범관광단 1호로 가서 관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그룹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해준 상품이라서 문선명 총재의 고향인 정주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이고 사실 평양에서 정주까지 가는 길에 보면 우마차가 보이고 막 거의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결국 보여주고 그 코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튼 1991년에 그 당시 김일성과 문선명의 만남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한 지도부에게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신뢰를 갖게 했던 사건이고 그 뒤로도 사실은 남북관계 와중에 교류협력 사업이나 경제협력 사업이나 특히 이제 평화자동차라고 해서 실제로 평양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던 게 통일그룹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부는 통일그룹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설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지민하고 그리고 문이 고르바초프와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붕괴 직전에 그 당시가 그즈음으로 이제 잡으신 건데 셋이 만났다라는 이 만남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민으로서는 원래 오시포비치라는 직접 자기 동생을 쏴서 격추시킨 조종사에 대한 복수를 꿈을 꾸고 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선량한 보통 사람.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다. 그래서 이제 지민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는 건 필연적이에요. 이야기 전개상. 또 한 사람 이제 그 문은 오래전부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셋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말이 지어져야 되느냐. 만나는 것까지는 뭐 소설의 그 구성상 당연한 거고. 거기서는 이제 각자 위치를 지킵니다. 지민은 지민대로, 문은 문대로, 고르비는 고르비대로 하지만 그 뒤에 문의 부인 한학자하고 그 고르비의 부인을 라이사하고 얘 그 조그만 아주 속옷 같은 게 있잖아요. 소련의 무용단 단원은 너 이거 실수하면은 너의 아버지가 처벌받아.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그 리틀 에인절스에는 실수하고 나서 쪼르르 그 한학자한테 달려가 가지고
나 실수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그게 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칼기 격추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체제의 대결이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리고 반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좋다.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그 인간다움 또 그다음에 그 아주 소소한 자유 네. 여기에서 두 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 못한 채 폭력적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은 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 소련, 중국,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과 일본의 그 기반을 만들어 공산주의 세계 적화 전략을 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세계의 세계적인 방어선인 미국이 붕괴할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비참하게 파괴할 것을 아신 문선명 선생은 1971년 12월에 미국에 도착. 30년간에 걸친 미국 부흥운동의 개막이 됐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은 개인주의에 휘말려 살인, 마약, 프리섹스 등이 만연한 병든 대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염려한 문선명 선생은 세계 10개국으로부터 청년들을 미국으로 소집하여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하는 주제로 각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3년) 동안의 강연 활동의 결과 700여 도시로부터 명예 시민상을 받고 국회에도 초대되어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실은 미국 현대 역사에 남는 3대 대회로 이어졌습니다. (1974년 9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는 2만 5천 명이 수용 인원인 대회장에 6만 명이나 몰려와 주변은 한때 큰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성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이 재림의 때라고 전심전력으로 외치시는 문선명 선생의 모습은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1976년 6월에) 열린 양키 스타디움 대회는 그 직전까지 폭풍우가 쏟아져 대회장은 물에 잠기고 장식들도 모두 날아가 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모든 스태프들은 일치 단결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기운은 좋아졌고 대회장에는 미국 국민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미국 대회의 절정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열린 워싱턴 대회. 미국 전역에서 50만 명이 몰려온 역사적인 대회가 됐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이 건국 정신을 되찾고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미 초민족적으로 결성된 미국은 통일 세계의 모형이니 미국의 날이 센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같은 자녀로서의 전 세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 주어야 할 축복인 것을 확실히 알고 세계적으로 닦아놓은 기독교 기반 후에 세계 주도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태감받은 국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오늘 각성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1976년 그해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9대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위협으로 등장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은 미국 카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기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통일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선명 선생은 탈세 혐의로 기소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단체의 재산은 최고 책임자의 명의로 관리가 되는 것이 관례로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일교회 재산도 문선명 선생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에 대하여 납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 벌금 2만 5천 달러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These projects have required a vast amount of final resources, as well as the hard work and the loving sacrifices of fellow church members. When you understand the scope of my work, can you really believe that I came to America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f an estimated $25,000 in taxes?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not the tax case. It has been an invasion by the government. And I pray for this country. I thank God that He is using me as His instrument to reveal the fight for religious freedom and to ignite the spiritual awakening of America in this most crucial hour of human history. 형무소에 수감되는 날 아침, 문선명 선생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복역을 피할 수 있지만 문선명 선생은 미국의 죄를 대신 홀로 안고 스스로 감옥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선명 선생의 미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실을 알게 된 미국의 종교인들이 이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 문선명 선생을 지지하는 데모가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손을 잡지 않았던 흑인과 백인의 기독교 성직자들이 함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1985년 8월 20일) 문선명 선생 출감. 그날 밤은 전미 60여 개 이상의 기독교 교파로부터 2,0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모여 문선명 선생의 출감을 축하했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호소하는 한편 많은 정치가들에게도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하나님주의를 통하여 공산주의 극복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윤리 도덕의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은 1982년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를 창설, 워싱턴에서 유일한 보수계 신문으로서 레이건 정권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 워싱턴 타임즈는 창간 이래 미국 정부 정책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SDI 구상 지원입니다. SDI 전략 방위 구상은
미소간 핵전쟁 회피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펴나가는 데에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SDI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Yet our spirit of optimism, of better tomorrows, is as strong as ever. The American people know the truth, and you, my friends at the Washington Times, have told it to them.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이 발표를 들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미국의 SDI 정책에 대항하면 소련 경제가 곧 붕괴해버린다고 판단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노선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혁이야말로 냉전 종결을 가져온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2001년) 문선명 선생은 다시 미국 50개 주 전체를 순회하는 강연 노정에 나섰습니다. 그때 문선명 선생은 81세, 그것도 50개 주를 50일에 순회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런 강행군의 일정 속에서도 문선명 선생이 호소한 것은 30년 전과 같은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50개 주 순회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문선명 선생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han Moon are about trying to live for the sake of others. Yet this man of God was persecuted. He was mocked. He was bruised. He was locked up. He was persecuted. But then I read somewhere in the Word of God where it says,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And so I'm so glad that we have the person of the Reverend Sun Myung Moon about to address us today. He is a prophet. Yes, he is a Messiah. Yes, he is a God. 이 순회 강연에 참가한 성직자 가운데는 문선명 선생을 따른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의 박해를 받은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이 박해를 극복하고 미국을 더 사랑했듯이 그들도 박해를 감수하며 문선명 선생과 함께 미국 전역을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We will stand, 우리들이 일어서자고 하면서 종파를 초월한 성직자들이 미국 쇄신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강연으로 인해 미국의 전 종교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3년 십자가를 내린 성직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직자들과 역사적인 화해의 장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침략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십자가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에 있어왔던 기나긴 원수관계에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03년 12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대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3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미국에 걸었던 30년 생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희생의 한 생애였습니다.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 그 외침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미국 전역 국민들의 마음속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끈질긴 기도 끝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니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으라 하셨습니다. 무일푼으로 국토 순례를 하며 민족의 절망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문선명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하루 두 끼의 식사와 이불을 대신했던 신문지 한 장. 고생 왕초가 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피를 토하고 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문도 당했습니다. 26.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남한의 스파이란 누명으로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넘나드는 굽이굽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문선명이 나아갈 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51년 부산 노무자 수용소에 머물면서 통일 결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 원본의 초고를 썼습니다. 범내골에 토담집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고 1954년 서울 북학동 판잣집에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대학가 전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대와 연대를 중심으로 신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이대와 연대는 교수 5명을 해임하고 학생 14명을 퇴학시켰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이란 거짓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고 3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밥이 아닌 욕으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계 무대에서의 선교 활동이 급선무였습니다.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향한 힘찬 선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963년 17명의 어린이를 뽑아 세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 리틀 엔젤스를 창단했습니다. 유신 헌법 선포로 출국 금지가 내려지기 하루 전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 국회와 전국에서의 강의를 통해 미국인들의 의식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1976년 워싱턴 모뉴먼트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뉴스위크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이유로 문선명 목사는 또다시 미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문 목사는 당당히 덴버리로 향했습니다. 종교의 힘은 넘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문 총재는 종교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1985년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했습니다. 1990년 4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소련 내 종교의 자유를 부탁했고 1991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됐습니다. 1991년 11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좌익도 우익도 아닌 두익 사상, 하나님주의를 설파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김 주석은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개발까지 부탁했습니다. 사랑만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 넘지 못할 벽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현실 세계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는 다방면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교육과 문화, 예술 사업을 통해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바다를 개척하며
해양시대의 주역이 되어 인류의 기아 문제와 에너지 자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해양시대와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했습니다. 환경 보전 문제를 위해 20여 년간 브라질 판타날 지역을 지속 보존하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기업, 언론, 학술 등 문선명 총재는 다양한 방면에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향한 험난한 길을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온 세계의 다양한 인류가 같은 생활권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혁명의 시대. 베링 해협 프로젝트 등 전 세계를 하나로 엮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 전 세계의 귀빈들이 문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과 기아, 분쟁과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종교와 이념, 인종의 벽을 넘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거듭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